이렇게 포르투갈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U20 시작을 했으니까 이 폴란드 월드컵에서 주목해봐야 될 탑 7을 좀 우리가 살펴볼까 해요. 예. 그 순위대로 할까요? 7위부터 할까요? 아니면 그냥 탑 세븐 무순으로 할까요? 저는 무순으로 그냥 예, 골라요. 7명을 그냥 네. 정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 후보들을 놓고 나름대로 영상들을 좀 보고 또 커리어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골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포르투갈에는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주앙 펠리페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조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겠죠. 벤피카의 조타 선수를 먼저 놓고 싶습니다. 아직은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왼쪽 라인에서 오른발을 활용한 아주 드리블링. 그러니까 아직 피지컬적으로 완성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기술이 있고 센스가 있고 또 오른발 킥을 하는 어떤 정확도가 있더라고요. 킥을 할 때마다 프리킥이 됐던 또 거기 중거리 슈팅을 때리던 또 세트 플레이 키커 역할도 하죠. 예, 조타 선수가. 예. 그리고 이제 순간적인 공격가다 움직임도 괜찮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 수비수들이 몸싸움을 할 수는 충분히 있는 정도의 윙포워드지만 근데 이 선수는 역시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왼쪽 라인에서 아주 특유의 그 포르투갈 또 브라질 뭐 이러한 선수들처럼 기술과 돌파력, 오른발 킥력, 센스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이 조타 선수를 그래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대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의원님식 개그를 제가 하나 섞으면 예, 조타가 우리나라 경기에서 잘하면 실타가 되죠. 실타가 되죠. 자, 이거 갑시다. 장지현 의원식인 건데. 무슨 저는 그게 그러지 제일식이에요. 장지현 의원 오픈 채팅할 때 이보다 더한 거 많습니다. 예. 저는 막 이쪽에서 안 나오나 싶으면 이쪽에서 저를 나오고 간접적으로 이쪽에서 안 저의 나오고 개그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알겠습니다. 조타 선수를 먼저 꼽아주셨고요. 한 명 한 명씩 가볼까요? 그러면? 네, 저도 조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타 있어요? 선수로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타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외향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쿠티뉴 선수 삘이 있어요. 쿠티뉴 예, 스타일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비교를 하자면 킥은 쿠티뉴 선수보다 못하고 네. 그 대신 쿠티뉴보다는 좀 더 드리블러 스타일이에요. 좋다. 그다음 네. 다음 선수 말해주세요. 네, 저 다음 선수 제가 하면 저는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나라별 배분 안 하고 보면 프랑스, 포르투갈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죠. 포르투갈 선수가 이제 3명이 있어요. 그 제드송 페르난데스 선수. 제드송 페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99년생이고 벤피카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미 이 선수는 포르투갈 성인 대표에서도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예, 제드송 선수는 그러니까 이 레벨에 나오는 선수들 가운데 이미 이 레벨이 좀 아닌 듯한 선수예요. 지금 20세 대회지만 거의 한 23세 대회 정도 레벨의 선수로 봐야 돼요. 이 선수는 일반적인 20세 이하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다이나믹한 포그바 약간 유사한 스타일이에요. 조금 더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의 실력을 이미 이 선수가 넘었다는 게 아니라 아직 포그바 선수 따라가려면은 뭐 많은 또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가 과거에 조금 더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 어떤 그런 다이나믹함까지 가지면서 약간 포그바 유사한 그 스타일이 있는 네네. 그런 유형의 선수로 보시면 되겠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요번 여름이 끝나면 벤피카가 더 이상 아닐 수도 있죠.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더 큰 리그나 더 큰 클럽이 손길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이 연령대는 주앙 펠릭스라고 이번에 못 나오지만 그 연령대 에이스가 있어요. 네. 주앙 펠릭스 선수 다음으로 성인국 때 주앙 펠릭스 그렇죠. 다음으로 가까운 다음으로 선수가 가까운 선수가 제드송이죠. 위원님도 여기에 있으세요? 아니요, 제드송? 저는 저의 선호 스타일대로 조타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또 위원님이 선호하는 스타일 두 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두 번째 선수는 저는 센터백, 뭐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 볼 수 있고 측면 수비까지 다 볼 수 있는 19살의 마르세유의 주전 수비 라인이죠.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전천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비에서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19살인데 예측 능력이 상당히 좋더군요. 커팅 능력, 그리고 또 기본적인 기본기, 발재간, 돌파력, 뭐 공격 가담 능력까지 다 갖춘.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가 프랑스의 좋은 선수들이 또 많지만 그래도 공격 라인에 좀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이 유망주들은. 근데 이 선수는 수비 라인에서는 확실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한 의원님. 이왕 프랑스 수비수를 하셨으니까 프랑스는
제가 지금 이제 단 악셀 자가두 선수를 자가두 말씀을 선수. 드릴 건데 이거 워낙에 너무- 이미 유명한 선수예요. 이미 유명한 선수죠. 이미 유명한 선수인데 제가 이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선수를 심지어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자가두 선수, 방금 말씀하신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 윌리엄 살리바 선수, 에방 은디카 선수까지 있어서 그렇죠. 그 센터백을 어떤 조합으로 구성을 해도 가장 몸값 비싼 20세 이하 월드컵 센터백 라인이 나와요. 그 중에 그냥 대표 주자로 이미 저 도르트문트에서 이미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단 악셀 자가두 선수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자가두 선수는 물론 이제 올 시즌에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기는 했습니다. 이제 막 끝난 시즌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좋았다가 네. 후반기에는 사실 팬들의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역시 좀 어리고 약간 아직은 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을 아칸지에 드러냈는데 비하면 좀 기복이. 예, 그렇죠. 아카진 선수가 더 잘했죠. 더 위죠. 그런데 이 자가두 선수가 물론 실망스러운 경기들을 후반기 때 조금 했던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빼놓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거는 도르트문트에서 이야기고 이거는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 아닙니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이 선수가 또 키가 190대 중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 공격수들이 자가두 선수를 봤을 때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엄청 거대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190 아무리 중반. 네. 아무리 작아도 지금 했죠. 이거 괜찮았어요. 의도하신 겁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죠. 아. 작아도. 기본적인 아, 라인. 근데 요거 좀 센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라임이 이 정도는 돼야죠. 좋다 싫다가 뭡니까? 이 자가두 선수는 도르트문트에서는 아직 좀 고생을 하고 있으나 20세 이하 월드컵 레벨에서는 이미 역시 20세 레벨이 아닌 수비수일 것이다. 네. 라는 의미에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의 세 번째 선수는요? 세 번째 선수는 역시 이 20세야 월드컵 하면 팬들이 어린 선수들 아직 경기 경험이 많지 않고 경기를 보는 시야나 이런 쪽이 좀 부족하고요. 또 전술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테크니션 막 1대1 그런 선수들을 많이 재밌게 보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레알 베티스의 디에고 라이네즈 선수입니다. 네. 멕시코에 성인 대표로도 벌써 4경기를 뛰었어요. 친선 경기에서. 그래서 멕시코의 리오넬 메시다. 멕시칸 메시. 네, 멕시칸 메시죠. 키도 메시 정도보다 네. 조금 크나 뭐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의 신장에 딱 메시처럼 플레이하려고 하는 선수예요. 네, 아즈마 메시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 같고 좌우에서 아주 테크닉을 활용한 드리블 돌파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왼발 센스가 아주 좋고요. 네. 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선수는 아직 돌파가 리오넬 메시의 이 나이대에 비하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네. 메시 선수는 이미 이때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목해볼 볼만하다. 이미 라리가에서도 선발 3경기, 교체로 9경기. 유로파 리그도 뛰었어요. 예, 유로파 리그. 유럽 대항전도 따로 뛰고 이미 리그 라리가에서도 이렇게 뛰었어요 올 시즌. 네. 그만큼 이제 레알 베티스에서도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디에고 라이네즈 선수는 멕시코 팀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팬들이 좀 멕시코 경기를 보면 이 라이네즈 선수, 베티스의 라이네즈 선수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명씩 한번 가볼게요. 네. 한 의원님부터. 디에고 라이네스요. 똑같은 선수. 네. 라이네스 선수도 우리 이강인 선수도 모든 세계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요즘 이제 20세 월드컵 준비하느라고 이제 각 나라 언론들을 많이 보는데 네. 한 20개 언론을 봐도 라이네스 선수는 다 있죠. 안 들어가는 데가 네. 없어요. 최상위권에 선정을 해요. 그거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역시 테크니션들이 진가를 좀 발휘할 수 있는 대회가 바로 20세 이하 대회이고 그리고 멕시칸 메시가 별명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왼발이에요. 이 선수 주발이 왼발이라 메시 선수와 그것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베티스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재간으로 이제 베티스에서 주로 조커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상당한 재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가두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좀 부진한 시기도 있었지만 요 대회 정도 레벨이면은 엄청 거대한 수비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라이네스 선수도 라리가에서 저 큰 또 수비수들과 부딪히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흐름 경기도 있었지만 이 대회에서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드리블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대회에서 왜 저 아달베르토 페냐란다라는 네, 선수가 페냐란다 베네수엘라 있었죠. 그 준우승했던 베네수엘라가 준우승을 그 했어요. 선수도 근데 이미 라리가에서 뛰던 그렇죠. 근데 페냐란다 선수도 라리가에서 항상 잘했거나 뭐 라리가 뭐 정말 공격진 베스트를 꼽을 때 뭐 거기 근접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라리가에서 그 정도의 경험만 가지고도 20세 대회에 오면은
왕 노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네스 선수도 아직 베티스에서 뭐 주전으로 올라선 건 아니지만 요 정도 경험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테크닉이라면 요 대회에서는 날고 뛸 거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라이네스 선수를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가도 달로 이런 선수들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빅리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수는 빼고 저는 이제 4명 남았는데요. 네. 탑 세븐인데 이번에는 이제 화제의 선수. 어. 물론 기량도 잠재성이 있는데요. 라이베리아 축구 영웅 조지 웨아의 아들. 네. 조지 웨아가 지금 라이베리아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표로 나옵니다.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올 시즌에는 셀틱도 임대 가서 활약을 했는데 티모시 웨아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사실 기량적으로는 그렇게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에요. 빠르긴 빠른데 근데 일단 화제성이 있죠. 조지 웨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 어떻게 각하의 하나 보자.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 네. 이번 대회에서 어느 정도 할지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다시 네. 한번. 그 조지 웨아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또 한 선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누굴 꼽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그 남미 예선할 때의 경기를 봤을 때는 훌리안 알바레스나 다른 선수가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뽑힌 에제키엘 바르코 선수. 이 선수는 이번에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하죠. 예, 예. 그래서 이선 자원에서 기술이 있고요. 일단 테크닉이 있고 돌파력도 있고 또 중요한 역시 창의성, 센스 거기에 득점력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연계하고 또 플레이하는 데도 능하고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이미 경험이 좀 있거든요. 이 선수는 시야도 넓고 그래서 보니까 이 선수가 가세한 게 이유가 있구나. 에제키엘 바르코 선수는 저 아르헨티나 팀에서도 또 우리랑도 상대를 해야겠지만 상당히 이제 요주의 인물이고 이번 대회 확실히 탑 7에 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명 남았는데 네. 2명 얘기해 저 주세요. 2명 할까요?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선수. 포르투갈의 하파엘 레앙 선수. 네. 레앙 선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프랑스 리그에서 가장 선풍을 일으켰던 릴의 공격수 4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이미 네. 릴에서는 중요한 선수를 자리 잡았고 뭐 포르투갈의 은바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은바페가 엄청난 중량급이라면 이제 그보다는 경량급이긴 하죠. 그러니까 은바페 아직 뭐 대적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은바페 스타일이 좀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릴에서 보여줬던 올 시즌 정도의 활약을 고려하면 확실히 20세 이하 역시 2레벨에서는 레앙 선수 수비하기가 근데 우리도 그게 해당이 되는데 다른 나라 수비수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프랑스 리그에서 보여줄 만큼 보여준 하파엘 레앙 선수를 한 명 꼽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선수를 저는 그 7명 중에 거의 1위로 놓고 싶은 선수인데 프랑스의 공격 자원 무사 디아비 선수. 네, 무사 파리 디아비. 생제르맹에. 이 무사 디아비 선수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다시피 워낙에 호화 멤버니까 뭐 로테이션 내지 교체 정도 멤버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럼에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충분한 출전 기회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경험치도 이제 충분히 쌓였는데 이 선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주 뼈저리게 이 선수 위력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 전에 평가전을 했었는데 프랑스와 이 선수에게만 3골을 허용했어요. 무사 디아비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 해트트릭한 그 아마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원맨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라이네스 선수가 물론 멕시칸 메시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팀 전력이나 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정말 마음 먹고 메시 놀이, 인터넷 팬들이 말하는 메시 놀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무사 디아비 선수일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재간도 좋고 뭐 득점 능력, 뭐 도움 능력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전체적인 전력상 우승 후보인 거를 감안하면 무사 디아비 선수는 프랑스의 성적에 따라서는 대회 최고 선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선수다. 그래서 무사 디아비 선수를 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꼽은 마지막 네. 2명은 누굴까요? 마지막 2명은 첫 번째는 콜롬비아의 후안 쿠초 에르난데스. 네. 이 선수는 사실 세군다 했을 때는 득점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 시즌에 우에스카 소속입니다. 스페인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강등된. 근데 올 시즌 라리가로 와서는 우에스카에서 그렇게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세군다 2부 리그 스페인 2부 리그에서 지난 시즌 우에스카 했을 때는 17골이나 넣었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라리가에서 4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네. 후안 쿠초 에르난데스. 콜롬비아에 누구로 빗대면 되냐면 황희찬. 네, 저돌적이고 저돌적이고 다부지고 아주. 다부지고 득점 능력은 있는데 근데 한현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라리가에선 통용이 안 됐지만 이런 선수들이 20세 이하 대회로 오면 세 군다에서 막 터진 왕노릇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왕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도 그래서 중계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올 시즌 물론 레알이 안 좋긴 했지만 네. 레알전에서도 골을 넣었던 그렇죠.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콜롬비아 경기를 보시면 후안 쿠초 헤르난데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 선수는 눈여겨 보시라. 네. 이 라리가 선수입니다. 그 마지막 한 선수는 이강인. 네, 그렇게 넣습니다. 7명. 이강인 선수를 저는 여기서 1, 2위 후보 안에 넣고 싶습니다. 오. 네. 그냥 기량적인 면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마지막에 이강인 선수를 넣었는데 네. 그러면 한 위원님의 마지막 선수는 누군가요? 아, 저의 마지막 선수요. 저는 대한민국 선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선수들은 이강인 선수를 물론 포함해서 다들 잘해서 다들 이번 기회에 몸값도 다 높이고 다 잘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네. 대한민국 선수는 애초부터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선수는요. 우리가 정말 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마지막은 또 아르헨티나 선수로 네.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선수 중에 이제 장 의원님은 바르코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 저는 바르코 선수처럼 이제 조금 늦게 이제 합류가 됐는데 아구스틴 알멘드라라는 미드필더가 있어요. 알멘드라요? 네, 중앙 미드필더인데 네. 보카 주니어스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이미 쌓은 네. 선수입니다. 2000년생이기는 합니다만은 보카 주니어스에서 이미 뭐 뛸 만큼 뛰고 있는 선수고요. 이 알멘드라 선수가 그 바르코 선수와 더불어서 좀 뒤늦게 이제 합류가 돼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선수들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선수들은 이미 이제 소속팀에서 올라선 선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놔뒀다가 이제 대회에 가까이 돼서 이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알멘드라 선수의 미드필더로서의 최대 강점은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일단 탈압박에 능하면서 시야와 패싱력도 갖추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알멘드라 선수도 아마 이번 여름이 지나면 곧 유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어떤 탈압박 게다가 태클과 인터셉트 수비력도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또 패싱력 그리고 뭐 기회가 났을 때는 또 자신이 볼을 몰고 이제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아르헨티나 미드필더를 보시게 될 공산이 큽니다.